자, 이제 또 송풍기에 대해서 전체 한번 2시간 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냉동공학이 무슨 압축기 정리하듯이 그와 같이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공조에서는 송풍기가. 네. 그리고 이제 순환펌프는 물론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송풍기만큼 많은 어떤 특성을 비교를 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고요. 149번 송풍기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중 옳은 것은 제일로 필요한 게 이제 풍량과 필요한 정압, 압력을 얼마나 세게 내보낼 것인가. 그다음에 바람의 양, 풍량을 얼마나 많은 양을 내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원래 송풍기에 관련된 계산을 보면은 몇 킬로와트인가 소모되는 동력 곱하기 2킬로와트당 일할 수 있는 일량이 얼마냐? 102kg을 1m 매구할 때 1초 걸릴 만큼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동력이죠? 네. 이렇게 정한 거죠? 네. 왜 102가 됐는지는 설명을 기초적으로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요만큼 일을 한 게 아니고 실적으로는 효율만큼만 일을 해요. 모든 기계는 효율이 100%짜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는 이제 최대한 효율까지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되죠. 그러면 오른쪽 뭐냐? 실제로 하는 일이 되는데 만약에 효율이 빠진다면 늘을 쓸 수가 없어. 왼쪽은 이론적이고 실제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효율까지 넣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되죠. 자기가 최대치 맥시멈으로. 그 다음에 Q가 되는 이게 풍량이라고 그랬죠? 네. 총풍량 곱하기 Z. 마음에 안 들면 기호 바꿔도 돼요. 예? 네. 마음에 안 들면 기호를 어쩐다고? 바꿔도 돼. 이건 13일 날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기호를 바꿔도 돼. 이중적인 의미예요. 아, 참 너무 어렵게 받아들여. 이 기호가 마음에 안 들면 어쩐다고? 바꿔도 된다. 기호는. Z는 뭐예요? 풍압이죠. 풍압. 풍압이 송풍압인데 송풍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전체의 압력, 정압. 고정되게 이렇게 측면을 미는 압력, 정압. 앞으로 쏘는 압력, 뭐예요? 속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압, 움직일 동자를 써요. 그래서 전체 압력은 뭐냐? 옆에 측면을 미는 정압과 앞으로 쫙 속도로 쏘는 공압을 합한 것이 전체 압력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풍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 압력을 합니다. 전체 압력. 그래서 단위를 계산해 보면 이 Q는 풍량이 어떻게 대입이 되냐면은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대입을 해야 돼. 대입을 할 때. 알겠죠? 초당으로 대입을 해줘야 돼.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뭐 입방미터 퍼 아우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뒤에가 입방미터 퍼 미누트 이렇게 해서 분당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은 이 송풍기 관련식에서는 계산할 때 뭘로? 초당으로 바꿔서 넣어야지만이 왼쪽하고 단위가 맞아요. 왼쪽이 지금 세컨드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도 세컨드로 맞추는 거예요. 초당. 곱하기 풍압. 원래 풍압은 표시가 될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항상 계산이 나오면은 밀리미터 H2O로 나와요. 수주하고. 근데 이 수주와 밀리미터 H2O 표시되는 이 풍압이 압력 단위 수도 없이 많은 종류 가운데서도 이것과 똑같은 압력 단위가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크기가 똑같아요. 뭐냐면 킬로그램 F 퍼 제곱미터. 이 단위하고 똑같아요. 압력 단위 모양 중에서는 모양이 다르지만 크기 자체가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킬로그램 F 퍼 제곱센티미터. 이 압력 단위는 뭐예요? 그냥 AT에서 공압기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압력 단위 모양은 다르지만 크기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밀리미터 H2 수주로 물높이로 이렇게 밀리미터로 표시된 것은 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 이 압력 단위가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킬로그램 F 제곱미터. 자, 이렇게 넣으면 여기 세제곱미터 3개잖아요. 세제곱미터니까 미터, 세 개에 곱한 것을 세제곱미터라고 하고, 여기 제곱미터니까 미터 이렇게 되겠죠. 제가 색깔 다르게 쓰는 이유는 혼동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자, 분수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예? EXID 노래 나오기 전부터도 이거 많이 있었어요. 위아래. 순수 약분. 그러니까 위에가 미터 하나 남았잖아요. 네. 계산하면 위쪽에 킬로그램 F하고 미터 있고요. 나누기 밑에가 세컨드가 있네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F하고 미터가 위쪽에 있고 밑에 나누기에 세컨드 있죠. 네. 왼쪽과 오른쪽 단위가 정리가 딱 되면 모양이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 식은 맞는 식이 돼요. 왜? 왼쪽 단위와 오른쪽 단위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떨어지죠. 자, 이게 송풍기 관련된 식인데 여기서 송풍기를 고려를 한다면 뭘 고려를 해야 될까? 첫째, 동력이 얼마짜리?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둘째, 뭐예요? 효율이 좋은지 나쁜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왜? 눈이라고 썼잖아요. 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 말은 뭐냐? 동력이냐 효율이냐 이걸 고려를 한다는 것은 즉 풍량과 풍압을 고려를 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네. 눈이라고 썼잖아요. 어? 네. 아침에 혹시 물 먹고 오셨어요? 자요, 거기 4번 소요되는 송풍량과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압력과 그리고 풍량.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선택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0번 송풍기 특성 곡선에 나타나 있지 않는 거. 송풍기 특성 곡선 조금 전에 수업했잖아요. 자, 150번 송풍기 특성 곡선. 자, 모양. 이쪽에는 뭘 표시한다고? 동력 표시하죠. 효율도 표시하죠. 뭐가? 압력. 압력은 세 가지 표시가 되죠. 네. 정압, 전압, 공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되어 있어요? 총풍량 표시되어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므라져서 라면 먹으라 얽히듯 이렇게 섞이듯이 스파게티만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내는 상태가 무엇이냐? 동력, 효율, 압력, 총풍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해당 사항이 없는 거 풍속 여기 풍속 없어요. 그렇죠? 네. 아이고 거기 3번 전압 없는데요? 전압? 제가 이렇게 전압이나 공압이나 이게 다 돼요. 계산할 때 나오는 거죠? 네, 전체 압력이고 그리고 이거 설명할 때도 그랬어요. 이게 전류의 전압, 뭐 볼트를 나타내는 거 아니라 전체 압력을 전하죠. 전압 다 표시가 되죠. 이게 전압이고 이게 뭐예요? 정압이고 요 차이가 계산하는 차이가 뭐예요? 농압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압력은 다 표시가 돼요. 세 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4번 풍속 이거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력을 축동력이라고 해요. 모터하고 송풍기 날개하고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축에서 소모되는 동력. 모터의 동력입니다. 151번. 송풍기의 축동력 산출할 때 필요한 값이 아니고 이거 나왔죠. 149문이 151번이에요. 송풍기의 축동력, 즉 동력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효율, 풍량, 풍압. 알았죠? 어떻게 계산할까? 킬로와트만 놔두고 동력만 놔두고 대기 효율을 포장지로 포장을 해.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어땠다? 이항력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 이항력이를 딱! 그냥 시키면 안 돼. 자, 그래서 송풍량 곱하기 뭐예요? 풍압, 전압이죠. 나누기 뭐예요? 102에다가 곱하기 효율. 또 옮긴 것을 밑에 나누기로 옮겨줍니다. 통째로 옮겨서 곱하기 되어 있는 것이니까 나누기를 이항 정리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됩니다. 만약에 이 킬로와트가 국제 표준마력으로 나왔네. PS로. 그러면 숫자가 뭘로만 바뀌는 거야? 75로만 바뀌는 거예요. 뒤에 효율을 섞어. 알겠죠? 네. 표준마력은, 프랑스 표준마력은 75kg짜리를 1m 밀고 할 때 1초 걸린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152번.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축동력 구하는데
필요한 값이 뭐냐죠. 거리가 뭔고? 송풍량, 효율, 압력 다 필요합니다. 맞죠? 예. 지금 이 같은 문제 151번과 152번 같은 문제 느닷없이 왜 덕트 길이 여기 덕트 길이 써져 있어요? 없죠? 여기 뭐 현열비 써져 있어요? 없죠? 일체 없죠? 네. 송풍기의 모터의 동력, 축동력, 소모되는 동력 구할 때는 효율, 풍량, 전압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페이지 369쪽 153번입니다. 다음 송풍량을 결정한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송풍은 실내를 냉방하라, 실내를 난방하기 위해서 냉풍이랑 온풍을 보내주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 열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는지, 또 실내에 있는 따뜻한 열이 얼마나 밖으로 빠져나가는지. 첫째는 그게 중요합니다. 실내 취등열 또는 실내 손실열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닥트까지 쭉 이송되는데 닥트에서 중간에서 도중에 손실되거나 스며드는 열이 있겠죠. 그것까지도 미리 대처를 해서 감안을 해서 송풍기에서 바람을 보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 되겠죠. 송풍량 결정하는 거. 송풍기 정리할 때 있었죠? 송풍량 결정. 냉풍이나 온풍을 보내는데 이게 실내의 무엇을 조절하기 위해서 온도를 조절한다. 실내 온도를 조절하니까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고, 실내 취등량, 쏟아져 들어오는 거, 또는 실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차 같은 손실되는, 그리고 이제 덕트에서 침입되는 덕트로 스며드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덕트에서 경차 같은 빠져나가는. 이걸 이제 어떤 기기나 장치의 취등력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알겠죠? 기기나 장치 내에서 취득하는 또는 손실되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4번 154번부터 156번, 7번 까지 157번까지 뭐냐면은 상사법칙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154번부터 157번까지는 상사법칙이다. 상사가 밑에 중사, 하사 좁다고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상사법칙일 때 상사법칙이다 그랬을 때 이 상사가 무엇이냐? 이 서로 상, 비슷할 사 그랬죠? 근데 이제 한자를 안 쓰고 싶지만 서로 어쩌다 비슷한 환경이다. 서로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측정을 해요. 어떻게 측정해요? 송풍기 자체를 지름을 똑같이 만들어. A라는 송풍기와 B라는 송풍기를 똑같은 형식의 송풍기로 지름을 날개를 똑같이 만들어. 그래 놓고 회전을 시켜보면서 회전수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회전수를 2배로 올려보고 회전수를 3배로 올려보고 그럴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사법칙은 회전수에 의해서 회전수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회전수는 고정을 해요. 그러니까 회전수에 의한 상사법칙은 뭘 똑같이 만들어요? 송풍기를. 송풍기 날개 지름을 어때요? 네, 똑같아. 송풍기 날개 지름은 똑같아. 크기가 똑같아. 근데 회전수만 바꿔가요. 네.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나머지가 뭐예요? 풍량. 알겠죠? 풍량은 회전수. 그 다음에 뭐예요? 압력, 전압, 압력이죠, 압력. 풍압이라고 하시면 돼요, 풍압. 풍압은
회전수 제곱. 회전수가 2배가 되면은 2의 제곱, 4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력 소모는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회전수가 2배 되면은 2의 세제곱, 동력 8배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상사 법칙입니다. 회전수는 똑같아. 지름에 의한 상사 법칙이에요. 지름에 의한 상사 법칙은 뭐냐면은 송풍기 회전수는 고정이에요. 회전수는 같아. 그래서 이게 상사 법칙을 실험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A 송풍기가 따로 있어요. 알겠죠? 네. B 송풍기가 따로 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요거하고 각각 변화를 시켜가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둘 다 날개를 똑같이 해. 그래놓고 여기는 요만큼 돌고 여기는 이렇게 돌리고 서로 돌리는 회전수를 달리 해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름에 의한 것은 회전수를 똑같이 해. RPM을 똑같이 돌려. 대신에 여기는 날개를 조그만 거, 여기는 날개를 막 큰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름을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풍량은 지름의 세제곱이에요. 알겠죠? 통합은 지름의 제곱에, 동력은 325 지름의 5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상사법칙이다 그랬어요.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던 건데 다시 정리. 그래서 상사법칙을 회전수에 한 것은 양압동 1, 2, 3이다. 1승, 2승, 3승에 비례한다. 지름은 양하고 압력하고 동력이 양압동이 325로 된다. 1, 2, 3, 2, 5 되겠죠? 1, 2, 3, 2, 5. 그래서 똑같이 양과 압력과 동력을 비교하는 거예요. 상황을 두 가지로 놓고 아시겠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154번. 송풍기 크기가 정수일 때 풍량은 회전속도 B에 비례합니다. 압력은 회전속도 B에 2제곱에 비례하고 동력은 회전속도 B에 3제곱에 비례한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상사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상사법칙을 이야기한 거예요. 154번. 155번. 송풍기 법칙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번. 동력은 회전속도의 B에 2제곱에 비례해서 변한다. 아니, 동력은 회전속도의 몇? 3제곱, 3제곱에 비례한다. 2번. 풍량은 회전속도 B에 비례해서 변한다. 3번. 압력은 회전속도 B에 2제곱에 비례해서 변한다. 4번. 풍량은 송풍기 크기 B에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송풍기 크기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송풍기 날개 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풍량이 변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156번. 이걸 숫자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156번은 200rpm으로 운전이 되는 송풍기가 4kW를 성능을 나타냅니다. 성능이라고 하는 게 동력이 그렇게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조건을 써봐요. 200rpm인데 몇 킬로 소모된다고? 4kg. 4kg가 소모된 게 이거 뭐예요 이게? 동력이 이만큼 소모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전수가 250rpm으로 늘었네요. 200에서 250으로 늘었어요. 이게 몇 배나 증가했을까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동력이 얼마나 늘어날까? 네, 동력은 회전수 늘어나는 것에 얼마? 세제곱에 비례한다. 상사법칙 떠올리면 되시겠죠? 회전수가 얼마나 변했어요? 250하고 200 나눠오면 되죠.
그래서 250 나누기 200 해보면은 회전수가 몇 배나 증가하는 거 나오죠. 네, 1.25배. 1.25배인데, 그것에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4kW인데, 그러니까 곱하기 4kW.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4kW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요. 몇 배나 많이 들까? 세제곱배만큼 많이 들어요. 이런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네, 계산기 들으면은 7.81 이렇게 돼요. 회전수의 세제곱을 비례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먼저 몇 배인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몇 배. 회전수가 몇 배로 늘어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250 나누기 얼마? 200 해보는 거예요. 요만큼 배수만큼 늘어져. 근데 동력은 그만큼 배수의 세제곱배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로? 숫자로 세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계산기 누를 때. 바로 열고요. 250 나누기 200 하고 바로 닫고요. 아마 X의 Y승이나 Y의 X승 이런 기호가 있을 거예요. X의 Y승이나 Y의 X승 또는 X의 3승 이런 기호가 자판에가 있을 겁니다. 만약 X의 3승이면 바로 누르면 되고요. Y의 X승이나 X의 Y승으로 되는 경우는 이건 누르고 3 누르시면 돼요. 알파 4 누르시면 나오겠습니다. 157번. 송풍기 풍량이 362방미터퍼인 미니트 이 펜을 542방미터퍼 미니트로 송풍하려면은 회전수와 동력에 각각 몇 배를 증가되는가? 먼저 일단 써보는 거죠. 362방미터 퍼 미니트예요. 이게 풍량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바람이 뿜어지는 양이죠. 이 단위가 무엇인지 좀 모르면 되죠. 1분에 362방미터를 뿜어낸다. 이걸 뭘 나타내고 있어요? 압력이에요? 몇 킬로와트가 소모되는 동력을 나타내요? 아니죠. 풍량이죠. 네. 풍량이라는 것은 부피로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네. 바람이 얼마나 뿜어지는가 풍량은 부피로 나타내요. 아시겠어요? 네. 아니 모양하고 아무 느낌이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이것이 540으로 늘었대요. 그럼 여기서 하나 떠올릴 게 있어요. 풍량은 그냥 회전수에 어때요? 비례해요. 뭐가? 풍량이. 그러니까 이 360이 540으로 풍량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늘었다? 회전수가 그만큼 RPM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전수 비례하고 똑같아. 풍량이 늘어나는 비례. 회전수가 2배가 됐다? 풍량도 2배. 회전수 3배 됐다? 풍량도 3배. 그럼 거꾸로 뒤집어요. 풍량이 2배 됐다? 회전수가 2배. 풍량이 3배 됐다? 회전수가 3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동력은 회전수 늘어난 것에 비해서 몇? 세제곱만큼 비례한다고 했죠? 네. 이제 여기서 회전수를 알 수가 없네요. 풍량 비례가 뭐예요? 풍량이 늘어난 것이 뭐하고 똑같아요? 회전수 늘어난 거랑 똑같잖아요. 네. 회전수가 늘어나면은 풍량이 똑같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나눠보는 거죠. 얼마? 540, 360. 이게 회전수 늘어난 것이에요. 이게 풍량 늘어난 것이고. 아시겠죠? 그것에 몇 제곱? 세제곱 하는 거예요. 위에 똑같은 요령입니다. 바로 열고 540 나누기 360 가로 닫고 Y의 X승 3하고 누르면 되고요. X3승 버튼이 있으면 그냥 X3승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총 몇 배로 증가하느냐? 계산기 두드러면 얼마예요? 3.4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몇 배예요? 회전수 늘어난 것은 540 나누기 360에 보면 1.5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전수는 요만큼 늘어난 것이고 동력은 요만큼 늘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회전수 늘어난 거예요. 회전수. 계산기 두드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3.375인데 답은 3.4배 이거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